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아뜰리의 대표로 있는 오종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아동기, 그러니까 만 6세에서 학령기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동기 아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에 영아기, 유아기 아이들과 연결해서 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잘 살았던 게 아동기에 드디어 꽃을 피우고요. 그때 잘 못 살았던 게 아동기에 와서 드디어 이렇게 불거져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동기 가서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드디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뭐 유치원에 가고 이제 대형 유치원을 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얘가 이전에 했어야 될 발달 과업들을 잘 해냈던 아이와 그렇지 못하고 지나간 아이가 학교 적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기를 또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연결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컵이죠, 컵. 예, 컵입니다. 컵을 근데 제가 한 장만 찍은 게 아니라 컵을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서 이런 비슷한 사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피아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동기가 이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유아기에 그렇게 지밖에 몰랐던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아이가 서서히 타협하고 잘 조절하고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더니 드디어 이제 아동기가 돼서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 되면 다 벗어나시는 걸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안 끝날 것처럼 속 썩으면서 그걸 그렇게 힘들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가 되면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발달하냐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고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볼 때 또 이게 또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얄미울까요, 이 아이들이? 이 7살 아이들, 예? 만 6세 이상 이 아이들. 또 이때 또 미운 건 엄마들이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그런 거죠. 말대답을 따박따박. 예, 맞아요. 막 거짓말도요. 어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학원 다니는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는지. 그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거짓말이라기보다 요리조리 그렇죠. 잘 피해가는 그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막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가 어쩜 저렇게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말도요 엄마를 꼼짝 못하게 엄마도 이렇게 하잖아. 엄마는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이 아동기 초기가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무지하게 핑퐁 게임을 많이 할 때예요. 네가 이러니까 이렇지. 엄마가 이러니까 이러잖아. 아니 너가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 막 이제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핑퐁 게임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사실적이면 그러면 이성적이고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만 어딘가 부족해 2%.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논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되게 미숙한 단계에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때도 연습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컵 그림처럼 이제서야 겨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만 6세 이상 돼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영아기, 유아기 때 어떻게 해요? 야, 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 이게 좋겠니?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어떻겠어요, 아이한테? 먹히겠어요? 안 먹힌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서 먹히려면 아동기가 되어서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애를 앉혀놓고 상담을 해요.
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야, 니네 아빠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니? 니네 아빠 왜 그렇게 왜 이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야, 니네 할머니 진짜 이상하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꼬맹이 때부터 앉혀놓고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 딴에는 제가 정말 농담처럼 어머니 차라리 강아지를 앉혀놓고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럴 적도 있었어요. 얘보다 강아지가 나아요. 이제 아마 강아지도 상처 받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농담으로 한 적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근데 이게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또 안 되죠. 아동기는 논리적인 시기긴 하지만 이때서야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자꾸 공감을 바라고 이전부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무튼 아동기는 이렇게 논리적인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규칙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때부터 규칙이 중요해지니까 그전에는 마구잡이로 운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몸을 그냥 막 갖고 놀았고 아빠하고 놀 때도 몸싸움을 했던 거죠. 막 들었다가 던지고 레슬링하고 만약에 이러고 놀았다면 이때부터는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드디어 스포츠가 발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규칙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규칙에 맞추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차례를 지켜서 기다리기가 가능해지고 이걸 자기 차례에 맞춰서 규칙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놀아요. 같이 안 놀아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이렇게 서서히 보드게임이라든지 규칙을 지켜서 차례를 지켜서 그거에 맞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규칙에 대해서 안내하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만 6세,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원 가는 시기죠. 7세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7살 때부터는 열심히 학교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앉아있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앉아서 듣고 학습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기는 또 뭐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냐면 드디어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 또래 친구들을 좋아하는 시기가 와요. 유아기에서 한 만 4세 전후부터 아이들은 정말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배신감이 들 정도로 얘가 친구 찾았던 애 맞아 할 정도로 유아기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제대로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놀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동기 아이들은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 전후의 아이들은 또래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또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래와 사귀는 기술이 좋은 아이들 인기가 많아지죠. 엄마보다 아빠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 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싫어. 걔가 이게 이쁘다 그랬단 말이야. 나 그러니까 이거 입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도 무지하게 받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부모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자아이들 어머니들이 주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항상 손 들고 혹은 조용히 은밀히 쫓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저희 애가요.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전후의 여자아이들이요. 그때부터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학교에서?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정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얘랑 친구했다가 제가 내 앞에서 뭐 귓속말을 하고 얘랑 이렇게 붙었다가 쟤랑 놀지 마 하면서 너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그러니 너는 나랑 이제부터 친구 아니야. 넌 나랑만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이 정말 온갖 무슨 그 조선시대 궁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이요. 막 어떤 애들은 몰래 가짜로 쪽지를 써서 난 너가 너무 싫어해서 가짜로 막 다른 사람인 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실내화 갖다가 몰래 화장실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 또래 안에서 이 왕따 문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이 시기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는데 기술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 열심히 아까 얘기했던 조망수용 능력부터 해서 공감 능력, 또래와 친해지는 이런 기술, 이런 어떤 우정의 단계들, 이런 것들을 밟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 친구 애가 내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엄마의 사회성이 아이의 사회성이 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엄마가 노력을 해도 애가 또래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고 또래 관계에 관심이 없고 기술이 떨어지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같이 놀면서 즐거우면 되지만 우정의 단계가 그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아이가 성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고 이래야만 유익해야만 이 아이들이 친구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쟤 맨날 속여, 쟤 맨날 거짓말해, 쟤 맨날 나쁜 말만 해. 쟤는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럼 안 놀아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정의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또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느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래 관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역사를 잘해. 나는 노래를 잘 불러. 나는 달리기를 잘해. 이렇게 아이들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정이 중요해집니다. 인정. 이거는 단순히 부모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때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불어서 또 부모 또한 이 아이에게 이 아동기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가 이제 같이 고민스러워지는 시기죠. 이 아이의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엄마가, 아빠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열심히 사실은 격려해주고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서 이 아이가 난 이런 게 되게 재밌어. 난 이런 걸 할 줄 알아. 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더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성취감을 느껴보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시기가 되잖아요.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은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청소가 일어난다는 건 보니까 이 아이가 뇌를 쓰는 부분만 써. 어떤 건 너무 안 써. 그럼 안 쓰는 거 필요 없어? 그럼 이 부분만 좀 더 확장하지 뭐. 더 방 늘리지 뭐. 활성화하지 뭐. 이렇게 뇌에서 대청소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방을 늘릴 수 있는, 이게 방으로 치면 방을 열심히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아기 유아기 때도 뇌발달 되게 중요하죠. 아동기 때도 중요해요. 어떤 순간도 뇌발달 안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동기는 경험이 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 아이가. 매번 실패하는 경험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갖겠죠. 그렇지만 계속 성공하고 힘들지만 노력해서 얻어내보고 성취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 내가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또래하고 계속 아이들이 비교하잖아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니까. 또래 안에서도 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아동기에 단지 집에서 아유 이뻐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나가서 애들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엄마들이 학습 너무 과도하게 시키고 교육열 높은 엄마들 너무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교육을 했습니다. 공부 안 시키고 마음껏 놀아. 그냥 마음껏 노는 게 아동기 때 할 일이야. 놀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만나봤어요. 위험합니다. 공부 많이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아이가 또래랑 비교해서 엄마 나만 몰라. 나만 계속 틀려. 나만 계속 빵점이야. 이 정도는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막 죽어라고 공부시키라는 얘기가 진짜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학원 등록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래 관계 안에서 나도 이거를 할 수 있어. 특히 아이들 중에 자존심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특히 더합니다. 그런 애들은 최소한의 학습은 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학습에 대한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습관을 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예, 학령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아동기는 근면성을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면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근면성이 또 뭐와 연결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 존중감과 매우 긴밀히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들이 근면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격려를 위한 지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역할은 이 시기에 격려자입니다. 예. 이게 영아기 때 이름 틀리고 유아기 때 이름 틀려요. 부모의 이름이 각기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기 때는 어떤 이름이어야 되느냐? 격려자여야 됩니다. 예. 아동 청소년기에 특히 격려해야 돼요. 이 아이들. 그리고 근면성을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발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도 비교당하는 거 굉장히 싫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래, 비교하지 말아야지.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말아야 돼. 엄친 아들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내 아들은 평범해. 내 아이는 아유 그렇게 비교당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엄마들을 만나면 안 돼. 예. 엄마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엄마 만나면 안 돼요. 예. 자,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딸 가진 엄마들이랑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담처럼 제가 하는 말이죠. 아 진짜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남자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는 왜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알림장 쓰고 알아서 준비물 챙기고 뭔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거든요. 근데 학령기에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예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은 여자아이들에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 꼼꼼하고 야무진 여자아이들에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엄마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모임을 처음에 부모님 총회를 학부모 총회를 딱 가서 이렇게 둘러봐. 누가 야무진에 똘똘하고 야무진 여자의 엄마인지를 찾아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밥사 먹여가면서 친해지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 본인의 아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실 거예요. 예, 그 엄마에게 얻으세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역할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직 아이들이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엄마 모임을 나가보면 정말 저절로 비교가 되거든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안 움직여지는 정말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또 있고 욕심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예, 그쵸. 비난하고 비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또 참잖아요? 참아도 병돼요. 이게 또 막,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또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해서 예, 또래하고 비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것도 이상합니다. 예, 그럴 거라고 본인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안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심하자고.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서히 그래도 자꾸 노력하고 고쳐가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엄마가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엄마는 없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면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기준을 너무 높이 잡지 말고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달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기준을 높이를 너무 높이 잡으면 우리는 하기도 전에 어때요? 예.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제 딴에는 그 수업을 그냥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제 전공하고 조금 다른 전공의 수업을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어려운 이 과제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 너무 이렇게 압도당한 겁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수요일 날 들은 수업이었어요. 그 과목이. 그러면 제가 일주일 내내 그 과목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 과목의 과제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고민은 머리 터지게 하는데 막상 앉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너무 신기한 건 화요일 밤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겨우 내거나 어떨 때는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거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제가 그야말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이 과목이 너무 부담스럽고 난 이걸 정말 지금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난 어렵다. 그리고 매번 그래서 제대로 못 해간다 과제를.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이거 갖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그러면 그냥 과제를 하지 마라고 저에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어떻게 과제를 안 해가요? 과제가 큰일 나요. 근데 잘 생각해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봐봐라. 당신이 지금 일주일 내내 고민하느냐고 에너지 다 쓰고 지는 다 빼고 막상 당신은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도 못한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말거나 대강해가라. 똑같다 결과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진짜 마음을 비우고 대강해가거나 못하면 그냥 이 과목 그냥 드롭시키고 그냥 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진짜 마음을 비웠어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과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저만 그것과 관련된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가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과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우들이 다 과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중 제가 잘하는 편에 속했던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봤더니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제가 과도한 부담, 과도하게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성취는 더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것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 이때 아이들은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유아기 아이들도 끊임없이 실수해요. 아동기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완벽주의적인 부모일수록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합니다.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은 제가 그런 부모를 만나보면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계속 완벽주의적인 부모를 계속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또한 죄책감도 높아요. 자기 자신의 실수도 용납을 잘 못해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부모님들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계속 울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기 바쁩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도대체 문제 엄마인가요? 막 이러면서 매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에 대한 것들에 너그러워지지 못해요. 물론 실수에 너무 너그러워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돌아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좀 더 너그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실수 맨날 하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도 너무 싫은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조금씩. 그거를 못 받아들여내면 자존감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제가 매 수업 때마다, 매 이 강연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받아봤으니까. 받아봤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는 수용을 받아본 자라는 거.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도 수용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지 같은데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라고 부모들이 많이 토로합니다. 예. 이 꼴을 보고, 이 처참한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여기서 긍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이거를 내가 기다려줄 수 있냐고, 아이에 대해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정말 제가 아이 잘 키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못 키우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 맘 같지 않게 저도 너무 실수 많이 하고 너무 못 키우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헤매고 있어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예.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이에게 저도 엄마가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부모 교육 하려면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그래도 키워봐요. 엄마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지 않겠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위로가 되시죠. 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부모 교육을 하나 제일 처음 사실 하는 말은 저도 잘 못 키워요. 저도 지금 부모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노력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 교육 듣고 나면 다들 그러세요. 한숨을 쉬면서 어떡하죠? 저 다 끝난 것 같아요. 저 손주 키워야 되나요? 막 이제 이러면서 뭐 손주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 다시 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 감사하게도 저도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제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놓고 사실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이 처참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지금도 해가는 중이고 감사하게도 조금씩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 내가 내려놨더니 정말 맡겼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역사하실 거고 이 아이를 돌보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진짜 신기하게도 아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 처참한 환경에서 조금씩 아이가 스스로 해나가고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부모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정말 우리 아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고 하라는 것 다 하는 효자였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부모 교육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제 속이 문드러지게 고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봐줘야 한다는 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독립심과 아이가 정말 자기 책임감을 발휘할 기회를 서서히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면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런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사례들을 좀 갖고 왔어요. 그림을 좀 볼 텐데 아동기 아이들의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동들에게 이 아동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그림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가족화. 자, 뭐가 가장 많이 눈에 띄세요? 이 그림에서? 이 아이가 너희 가족에 대해서 그려보렴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린 건 선이었습니다. 구획을 나눈 거죠.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제일 먼저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아빠, 청소기 돌리고 있는 엄마. 이제 그림 사실 되게 재밌는 건데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건 동생인데 동생이 지금 뒷모습이어서 왜 남자애들 뒷모습 이렇게 그 머리 깎고 나서 까끌까끌한 거 그런 그림이에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 그림이 왜 창문이 되게 눈에 띄지 않으세요?
창살란 창문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아이가 설명하기를 이 아이가 이게 되게 오래전 그림인데요. 포켓몬스터 딱지를 모았는데 이 포켓몬스터 딱지를 엄마 몰래 모으다가 들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들킨 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방에 가둬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방을 탈출하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라고. 그것도 손에는 카드를 들고 카드를 들고 저 창살 창문을 향해서 탈출 시도하는 장면이라고 아이가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기 그림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슈팅 게임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뒷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예. 뭐 제가 그림을 일일이 하나하나 뭐 설명하자면 뭐 좀 더 상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 그림에서 느끼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가요? 이 가족 어떤 가족일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많이 단절된 가족. 예, 서로 소통하지 않는 가족. 예. 이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엄한 어머니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에피소드를 다 일일이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엄격하고 되게 굉장히 통제적인 그래서 막 좀 약간 좀 하여튼 사고가 많았던. 예, 이제 그랬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떤 문제로 상담실을 찾게 됐냐면 게임 중독으로 상담실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림도 마음이 너무 아픈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흐리게 그려지긴 했는데요. 이 그림도 이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제일 처음 이 아이가 그린 거는 누나였어요. 이 아이도 가족화를 그린 건데요. 이 앞에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고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족화를 그릴 때 이 아이는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누나가 있었어요. 고1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누나를 제일 먼저 그렸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누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아빠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주머니를 아이가 넣어서 말을 써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거냐면 누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지금 누나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예, 예, 당장 와! 이러면서 이 누나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고 있고요. 지금 재밌는 건 이 아이는 지금 가만히 있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신 맞는 장면이에요. 예. 자기는 그냥 있다가 누나를 향해서 아빠가 던진 그 물건에 자기가 맞는 장면이라고 했고요. 이 아이의 말주머니에는 사실 막 이렇게 적혀 있지만 뭐라고 사실 이 아이가 말을 했냐면 되죠라고 써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사실 눈길을 끄는 건 엄마입니다. 왜 그래요? 엄마의 말주머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피해!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이 아이가 느끼는 가족에서의 자신의 위치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예. 자기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아이는 학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케이스입니다. 예. 이 그림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가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자로 표현한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이 과자 갖고도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과자로 하면 좀 더 부담 없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 그린 가족화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 이 아이는 위로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제 언니랑 그다음에 쌍둥이 또 얘한테는 동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예, 없다가 자기 대신에 강아지를 사실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는 없네? 라고 했더니 내가 없네요. 그러면서 다시 추가해서 자기 모습을 만들어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빠진 가족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아이. 예.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는 아이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물론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존재감이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이 아이는 가족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대신 강아지로 표현할 정도로 존재감이 굉장히 약한 아이였어요.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그림이 사실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이게 뭔지 도저히 저도 보고 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아이가 몰입해서 그려서 그냥 뒀습니다. 그냥 뒀더니 이제 얘가 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그렸어?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가 부담감을 가지겠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 너무 궁금하다. 제가 혼자 궁금한 것처럼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뭐 같아요? 바람 빠진 공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람 빠진 공 같은가요? 예. 바람 빠진 공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싸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자기 모습이 담겨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이 그림은 이 아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상황을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꼭 말을 해라.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힘들었고 이 아이는 그러니까 계속 상황은 변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바람 빠진 공으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유합니다. 제가 뭐 그려라 해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그린 건데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 아이와 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는 은유적인 대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 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데 지금 이 공이 앞으로 기다리면 다시 바람이 들어올 것 같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다려야 되겠다. 선생님도 같이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탱크로 제가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이건 이제 입체 작품인데요. 그 탱크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도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아이가 상담받고 난 이후에 받는 중에 했던 과자로 이것도 만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가 그렇게 공격성이 높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던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얌전하고 또 이 아이가 그냥 말 잘 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보면 훨씬 더 구조가 잘 잡혀 있고 탄탄하고 잘 짜임새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자면 아동이 정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모습을 잘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래야 돼요? 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경험한 이 사람과의 경험이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의 경험이 하나님 이미지로 연결이 되고요. 방금 이 아이들 사회적인 어떤 것들, 이 또래 관계 얘기했었잖아요. 사회성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사회성, 하나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미지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다양한 경험, 사람하고의 경험, 실제적인 경험, 내가 해봐서 성공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각자 저마다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 다양한 그릇으로 쓰임새에 따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바라봐 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